네, 여러분들 생리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생리학은 결국엔 기능을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펑션입니다. 기능을 공부해요. 예를 들어서 심장을 예를 든다면 심장의 기능이라는 건 결국엔 혈액을 공급하는 거죠. 혈액을 우리 온몸에 공급하는 거예요. 우리 온몸은 결국엔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포들은 혈액 속에 있는 산소와 영양소를 가지고 또 기능해요. 그러므로 만약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 즉 심정지다? 아니면 심장마비다? 같은 얘기죠. 이렇게 되면 혈액을 온몸으로 공급할 수 없게 되니까 사람이 죽겠죠. 예. 이게 바로 생리학입니다. 즉 기능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생리학이에요. 근데 심장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심장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하트로 그리죠. 이렇게 그렸을 때 이심방 이심실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또 혈관이 있고 이걸 관상동맥이라고 하죠.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도 있고 이런 어떤 형태 이런 형태를 공부하는 게 바로 해부학입니다. 그리고 형태와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인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임상학, 즉 클리닉이에요. 피지올로지, 아나토미, 클리닉. 비정상적인 기능과 비정상적인 형태를 공부하는 것이 바로 임상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치를 채셨겠지만 운동 생리학이라는 건 결국 기능이 운동을 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는 운동하지 않을 때랑은 좀 다르겠죠. 안정시보다 심장을 예로 들었으니까 설명을 한다면 심박수가 증가하겠죠. 심박수가 증가할 거예요. 심박수는 당연히 증가할 거고 심장으로부터 뿜어져 나가는 혈액의 양, 즉 이걸 심박출량이라고 합니다. 유식한 말로. 심박출량도 증가하겠죠. 이러한 반응들을 공부하는 것들이 바로 운동 생리학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반응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적응되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통해서 어떠한 기능 혹은 어떠한 해부학적 형태도 좀 변합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바로 운동 생리학이에요. 운동 생리학은 여러 가지 학문으로 또 응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반응과 형태가 좀 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트레이닝 방법론 뭐 이런 것도 당연히 트레이닝론 뭐 이런 거 다 생리학과 관련이 있는 거고 또 운동을 통해서 살을 뺀다? 그런데 운동 강도는 어느 정도, 빈도는 어느 정도, 또 어떤 운동을 해야 될 거고 시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걸도 처방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운동 처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영양적인 면이 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운동 영양학 이런 것도 다 관련이 있을 거고 스포츠 의학 이것도 관련이 없을 수 없겠죠. 자유롭지 못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운동 생리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운동 생리학자들이 실험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또 공유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운동 생리학의 개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